진우왕후가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사만의 영토를 다스렸다. 즉 일본이 사만의 영토를 다스렸다는 데서 거기에서 임나가 가야니까 결국은 가야가 일본을 다스린 것이 됩니다. 그럼 일본과 삼국의 관계에서 일본이 삼국을 다스렸으니까 일본부가 가야에 있었으니까 가야가 삼국을 다스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삼국과 가야라고 표기할 때는요.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대표 박정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사교과서가 대부분 일제식민사학을 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을 이었는지 하는 내용을 좀 더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국사교과서 국민대토론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 국사교과서 왜 국사교과서입니까? 국사교과서라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 사회 지금 현재 5-2입니다. 이건 2020년도입니다. 작년까지는 5-1에서 했죠. 그리고 요거는 국가에서 만듭니다. 교육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역사 2 왼쪽에 있는 거요. 요거는 검정교과서고 오른쪽에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도 검정교과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8년간 필수로 가르치는 국민역사교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 본인은 물론이고 자제들이나 친인척과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21세기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민족 재도약의 원동력이 이 역사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사교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왜 식민사학이냐는 얘기입니다. 일제는요 1910년대 우리 국권을 강탈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사를 국사라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도에 만세의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교육령을 반포하고 일본 역사에 대한 보충교육 형식으로 조선사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든 교과서들이 오른쪽에 있는 일제가 제작한 식민사학 교재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사편찬위에서 운영하는 우리 역사 넷에 들어가니까 요 2차 교육령 시기 이후 거는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차 교육령 시기인 1920년 12월 달에 나온 교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가 베낀 것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 책입니다.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 아동용 1권 2권 그 다음에 심상소학 일본 역사 보충교재 교수 참고서 1권 2권 그래서 두 종 4권을 우리 교과서와 비교해서 검토했습니다. 그 목차들은 이렇습니다. 뭐 시기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일본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서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항을 부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바른 역사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총독정치 끝부분에 우리의 각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천황이 우리 조선인을 잘 살게 해줬으니까 일찍 협력하여 제국의 발전에 공헌할 것을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만하죠. 자, 그 중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중중하네. 어디 가버렸어? 저거 두 번 치시면 가지. 이거 뭐 그냥 보지 말자. 제1 처음 나온 시기가 삼국시대의 조선반도입니다. 그래서 북부조선, 남부조선, 고대 한일의 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부조선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든가 뭐 당군조선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 중에 기자조선,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남부는 조선은 아닙니다. 이로부터 수백 년 동안 반도의 대부분은 중국의 영지가 되었다. 그래서 반도의 대부분이 중국의 영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조선에는 한종족이 있었는데 이 한종족은 망한 진한 변한, 그것이 나중에 백제, 신라, 가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라 등을 나라들을 가리켜 하나로 임나 제국이라고 이른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의 뿌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조선 반도의 북부는 기자로부터 조선 근대 왕조 때까지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쪽은 임나 일본부로부터 조선 침략기까지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인 일본부에서는 진구 왕후는 신라를 정복한 다음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삼한의 영토를 다스렸다. 임나가 즉 왜가 임나를 통해 삼한의 영토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그에서 임나는 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고구려에 멸망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힘 때문이었다. 일본이 고구려는 우리 민족 국가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민족 국가죠. 고구려가 천해로 오는데 이거를 막아준 것이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권에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한 병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병합도 우리 국민들이 즉 일진회 회장 이용구와 회원 100만 명이 건의해서 자기들을 도와서 한일 병합을 한 걸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참고서 있습니다. 일본 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 여기는 여기 보시듯이 삼국시대 조선반도 해서 교수 요지, 강의령, 주의, 비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요지에는 보면 간단합니다. 자, 북부는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고 남부는 일본하고 관계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 강의 요령에도 보면 저 밑에 보면 일본과 임나 제국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임나 제국이 뭡니까? 가라와 그 연맹, 가야 연맹이죠. 그걸 임나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평화를 보호하고 있으니 일본이 이 임나 제국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함께 속국의 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주의. 이거는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 틀리게 강의하지 말라는 게 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 비고에 들어가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조선교육령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조선 교육에 관한 주의와 강령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해서 조선교육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나 역사 내용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교과서가 봅시다. 우리나라 교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이게 안 되네. 요거 핀 뭐라 그러나 안 되네.
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과 그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육 지침을 만듭니다.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그다음에 교과서 편수자로 이것을 교육부의 지침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집필할 단체나 혹은 출판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집필을 합니다. 즉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데서는 그렇게 따라서 집필을 합니다. 그럼 집필이 끝나고 나면 교육부에 검정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 검정 심의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한국 교육평가과정 평가원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들이고요. 그 평가원에 요 심의위원회 3사람 내지 4사람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면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어느 것을 쓸 것인지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학교의 통론을 따랐다고. 그래서 학교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학교의 통론이 바르고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역시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사교과서가 식민사학을 추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 서론 부분을 좀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은요, 6.25 전쟁이 끝나고 후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사유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의 모범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저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살려서 재도약을 하기 위해 민족 저력이 포함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교과서는 이런 역사학 일반 과정을 전부 무시하고 식민사 교재만 초정합니다. 자, 일반 과정이라는 그렇습니다. 역사 기록을 따라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유적과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나 언어 등 전통 문화와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관되는 자료도 무시합니다. 많은 바른 역사학자들이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바른 역사를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반론도 하지 않고 토론도 해도 나오지 않으면서 학문적 논리적 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식민사학 교재를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 영토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건 모든 교과서 공통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 윤여행 교수, 2000년대 초반 김종석 교수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남한도 고조선 영토에 포함을 시킨 것을 연구를 해놨습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 유적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북쪽만 고조선 영토라고 그렸을까? 질문을 해봤더니만 남쪽에는 위만이 나죠. 유만이 아니고 준왕이 남쪽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조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남의 나라에 갔으면 싸움한 기록이 있느냐? 싸움한 기록이 없으면 거기도 고조선 영토였기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냐고 질문했더니만 답을 못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제 식민사 교재를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한다 했어요.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걸 따라 가지고 그냥 북방부만 고조선 영토라고 표시한 겁니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다음에 하북성이 낙랑군을 평양으로 이동했다. 아까 좀 누가 발표를 했지만은 왼쪽 지도에서 보듯이 대동강의 낙랑군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이 1987년 교과서 중거 안에서부터 없어져 가지고 2008년 국정교과서 때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3년 금정교과서에도 교과서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올해 다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윤여영 교수, 김종수 교수가 연구한 거는 바로 북경 바로 동쪽에 있는 나나유해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심상소학 일본 역사 보충교재 교수 지침서에 보면은 위만이 준왕을 공격해 나라를 빼앗고 왕검성을 도읍으로 삼았다 그래놓고 왕검성은 지금은 평양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무제가 그 자리에 한 사구 설치했다 그랬으니까 거기가 낙랑군이라는 겁니다. 지금 평양이. 그러니까 그대로 일본 역사 교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어떤 과정이나 논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 식민사 교재면은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 박사도 얘기했지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대동강까지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혹은 신라 시대의 각종 행정 지도 이런 전부 다 국경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 안호상 박사 그리고 최근에 신석재 씨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통일 신라의 서쪽 경계선은 난하 근방까지 갔다 하고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건 중국과 한국 역사 기록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다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심상소학 일본 역사 보충교재 고수 참고서에 통일 신라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영흥만 부근에 이르렀다. 또 한 군데에서는 이 시대의 신라의 국경은 대체로 대동강으로부터 영흥만을 관통하는 선상에 있었으므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바른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다 무시하고 오직 일제 식민사 교재만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또 했었던 천리장성 이거요. 제가 이게 구체적인 거는 아까 우리 이덕일 박사께서는 또 다른 사람 이케우치인가 누구의 지도라 그랬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소다 서키치라는 사람이 1913년도에 그린 천리장성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려 북쪽 국경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갈라진 부분까지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 중에 한 곳에 보니까 고구려 때 천리장성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요하 바로 동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하대학교 고려도선 연구소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요하가 그 당시에 압록강이었고 천리장성도 바로 그 동쪽에 있었다고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도 강의 동쪽에 있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번 같이 압록강 남쪽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남쪽이죠. 동쪽과 남쪽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 평양 아까 우리 임창경 박사 얘기했듯이 이 만주 쪽에 있는 요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은 현재의 평양이라고 그려놨습니다. 윤관의 구성도 공엄진이 두만강 700리 정도 북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죠. 고려사하고 세종실록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강원도 북쪽으로 강원도로 옮겨놨습니다. 왜요? 전부 다 일제
시민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베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한 거, 바르게 연구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가야를 삼국과 가야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신라 고구려 백제와 가야 이렇게 사국이 있었던 것이지 삼국과 가야를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야는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가야를 삼국의 성립과 발전해서 아예 삼국 속에 포함시켜버렸고 무시해버렸고, 또 어떤 책에는 가야와 삼국과 가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요, 일제 교재에 보충교재 아동령에 일본과 삼국의 관계에서 일본부 진우 왕후가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사만의 영토를 다스렸다. 즉 일본이 사만의 영토를 다스렸다는 데서 거기에서 임나가 가야니까 결국은 가야가 일본을 다스린 것이 됩니다. 그럼 일본과 삼국의 관계에서 일본이 삼국을 다스렸으니까 일본부가 가야에 있었으니까 가야와 가야가 삼국을 다스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삼국과 가야라고 표기할 때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아주 표도 뚜렷이 잘 표도 안 날 정도로 숨겨가면서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발해의 후손들을 이민족으로 한다. 이건 뭐 보시다시피 고조선, 고구려, 발해 때까지 만주 지역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즉 신라 통일 때부터 빠졌죠. 그리고 고려 때부터는 그 지역에 모두 여진, 거란, 완전 외국, 송나라 똑같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요, 일본 시민사 교재에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고, 특히 발해는 고구려 후예가 아니고 송말 말갈의 초장인 대주영이 건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국가 명칭 이렇게 제목에도 발해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른 거죠. 그다음 뭐 개화파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런 게 있는지 모를 겁니다. 심상수학 역사, 일본 역사 보충교재 교수상서에 보면 일본의 힘에 의지하여 정치를 계획하고 일본을 모방하여 국정계획과 문명 수립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독립문 왜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재밌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 줬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물이 독립문입니다.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 준 기념문이 독립문이라고요. 그래서 이등방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거를 은쟁반에 새겨서 선물을 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독립시켜줘서 고맙다고. 교과서에 이렇게 같이 이게 이 두 개가 이 독립문과 이거 누굽니까? 이 양반 누구죠? 독립신문 편엔 이 사람 동상이에요. 독립공원에 있습니다. 항일 독립 투쟁한 사람들하고 같이 레벨을 옮겨놨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 요건 이제 아까 임창경 박사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고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과서에는 제일 위에 서문에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에 내용에 들어가는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이라고도 불리는 한민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라의 이름도 나오고 그것이 역사의 주체라는 걸 써놨어요. 심지어 제가 본 일본 역사
일본 일제 식민사 교재 안에도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남부에는 한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종족의 역사를 우리 조선의 역사로 본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교과서, 즉 2020년도라는 교과서의 서문에 보면은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역사 교육이라는 거죠. 국사 교육이라는 거죠.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되어 온, 한국사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활동과 경험을 기록한 것. 우리나라는 일본과 두 배 나라고. 그래서 주체가 민족이라든가 한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오면 하죠. 민족 운동을 해야 되니까 민족이라는 단어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민족 운동을 썼습니다. 결국은 그 뒤에 보셨듯이 일본 놈들이 오히려 한종족이라고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조선인들의 종족을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앤다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사학을 뺏기면서 일본보다 더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말이죠. 그냥 옛날 뭐 일제 식민사학을 뺏겼다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 뭐를 뺏겼다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더 찾아내고요. 교과서 이거 아까 여기 다 없어가지고 책 두 권밖에 두 종류밖에 못 봤는데 그 이후에 자료들도 전부 다 앞으로 입수를 하고 또 한당국이나 교사와 같은 더 많은 우리 사료들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의 바른 역사를 찾아야 우리 민족 재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